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면 상대적, 임의적, 상대적, 재량적 등록 취소라고 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이제 절대 등록 취소 일단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 등록 취소를 보겠습니다. 자, 상대 등록 취소는 일단은 등록 취소는 누가 하는 거? 등록 취소는 등록 관청이 하는 거죠. 자, 등록 관청에서 하는 거고, 상대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를 하야 한다, 할 수 있다. 예,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다. 자, 하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 상대 등록 취소는 또 뭐 해도 된대죠? 이거는 업무 정지. 자, 상대 등록 취소는 뭐도 해당된다? 업무 정지. 상대 등록 취소는 곧 업무 정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 등록 취소 사유. 자,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 기준 미달됐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사무소를 설치했거나 아니면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했을 때, 그 다음에 겸업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6월을 초과하여 뭐 했을 때? 휴업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전속 중개 계약 시. 자, 두 가지 물건 정보 공개와 관련된 부분이었죠. 자, 전속 중개 계약을 하려면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습니다. 며칠 내에 공개하라 그랬죠? 네, 7일 내에. 자, 공개해야 되고 또 하지 말라 그랬죠. 의뢰인 비공개 요청 시에서 이거는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정보 공개 위반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또 이제 거래계약서 관련 거짓 기재하거나 아니면 또 이중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보증 설정을 하지 않고 뭐 했을 때? 업무를 개시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금지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또 3회 이상. 자, 3회 이상 뭐 받고 뭐 행위했죠? 3회 이상. 자,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뭐 받고요? 네,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뭐 한 거예요? 다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요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근 몇 년 이내? 2년 이내 몇 회 이상? 네, 2회 이상 이렇게 되죠. 자, 2회 이상. 자,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받는 경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죠. 이제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기준에 미달, 등록 기준에 미달했다는 건 뭐예요? 등록 기준에 미달했다. 그 기준에서 밑으로 어떻게 돼요?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결격사유 부분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자, 등록 기준 한번 볼까요? 법인의 등록 기준의 세 번째. 자, 아까 문제 풀 때 잠깐 봤던 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하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얼마가?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5명의 임원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몇 명이 공인중개사면 돼요? 2명이 공인중개사면 되고, 3명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죠? 자, 일단 2명이 공인중개사이고요. 그 다음에 또 3명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한번.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2명이 공인중개사가 여기 동그라미 쳐야 되죠? 자, 2명이 공인중개사이고 3명이 공인중개사 아니다. 그럼 이제 기준에 맞죠? 자, 일단 여기서 5명에서 제가 예를 든 건 대표자를 일단 제외시켰다 그랬습니다. 자,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이 5명 있는데 5명 중에서 2명은 공인중개사이고 3명은 공인중개사 아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공인중개사 임원 1명이 뭐가 됐다? 사임을 하면 동시에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 임원 1명에다가 공인중개사 아닌 임원 3명 이렇게 되죠. 이게 뭐가 되는 거? 등록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죠. 자, 그러면 이때 등록 취소가 됐을 때 요 등록 취소는 결격서 3년이라 그랬죠. 3년이 적용된다 안 된다? 요거는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지금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게 뭐 있었어요?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거?
네, 사망해산, 그 다음에 또 기준 미달 결격사유, 사기결 세 개요. 자, 결격사유 부분에서 이미 여러분이 한번 들었던 거. 자, 다시 한번. 자, 등록 취소돼도 3년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은 게 뭐가 있다? 사망, 해산, 그 다음에 기준, 미달, 그리고 결격사유. 자, 기준에 미달했다. 그러면 이게 3년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가 뭐랬어요? 이 한 사람이 사임하면서 기준이 안 맞춰서 등록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사표 쓰고 나간 게 중개사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나간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3년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또 이계사무소, 임시중개소를, 자,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했다. 아니면 임시중개소를 설치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됐죠? 자, 이거는요, 또 하나. 형벌 어떻게 됐죠? 형벌 1-1.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을 부르죠. 자, 이중사무소 나오면, 이중 나오면 형벌 뭘 떠올려라? 1-1 떠올려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겸업과 관련된 부분을 했을 때, 자, 겸업 위반. 이건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 네, 법인에게만 적용하는 거죠. 법인은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그랬죠.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그랬습니다. 요거를 벗어나서 업무했다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효를 초과해서 휴업한 경우. 자,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때 신고하나요?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한다. 3개월이죠.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죠. 그리고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해서 휴업했다. 그런다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전속중개계약 시. 자, 전속중개계약을 처리하면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습니다. 며칠에 공개하라 그랬죠? 7일 내에 공개해야 되고, 자, 공개하지 말라 그랬죠? 어떤 경우에?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아니 된다 그랬죠? 자, 요거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거래계약서, 거짓기재거나 이중계약서 작성했다 라고 한다면, 자, 개업공개사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거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자격정지였죠.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자격정지,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 위반하면 상대등록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 자, 업무 보증 언제까지 설정하는 거? 업무 개시 전까지 설정하죠. 자, 보증 설정은 업무 개시 전까지 설정하고 업무 개시 해줘야죠. 근데 업무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다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그러면 금지행위를 보죠. 금지행위는 자, 1-1과 3-2로 나눠집니다. 1-1 매무수거 있죠. 뭐예요? 중개, 대상물의 매매,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번호 명령. 금지행위는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해놓으라 그랬습니다. 수 뭐예요? 보수, 초과수수, 거짓언해. 3년 이하 징역대 처벌금, 증직상태, 증서, 중개매매, 직접거래, 쌍반대 있죠. 투 뭐예요? 투기조장이 있었죠. 자, 요 금지행위를 개업공개서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회 이상. 자, 최근 1년 이내 몇 회 이상? 3회 이상. 뭐 받고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뭐 한 거예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행위를 한 경우. 자, 다시 한번. 자, 상대등록처럼 몇 회 이상일 우선 먼저 기억하라. 3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뭐예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행위를 한 경우. 자, 그러면 업무정지, 그 다음에 과태료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거나 3번 받았죠.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 행위를 했습니다. 자, 이거 밑에 조건이 맞았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분명히 상대등록소 조건 맞았습니다.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죠. 그리고 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행위를 했죠. 자, 근데 분명히 상대등록소 조건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뭔가가 하나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업무정지 2번 받고 업무정지 행위를 했죠.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절대등록소. 그럼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 절대등록소. 자, 이거는 여기 2번 받고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는 절대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상대등록 취소 사유를 하더라도 거기에 사유에 걸리더라도 절대등록 취소 사유라면 어디로 넘기고요?
절대 등록 취소로 넘기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뭐다? 상대 등록 취소. 자, 상대 등록 취소하면 우선 3회 일단 먼저 기억해 놓으시고요. 4회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구분하는 방법 일단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률 위반으로 2년 이내 몇 회예요? 2회 이상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처분받은 경우.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죠. 253페이지 보세요. 자, 253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온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에 사업자 단체 금쟁이 및 제재하는 부분이 있죠? 자, 그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둘 이상의 사업자가 모이면 그 맨 꼭대기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오죠? 둘 이상의 사업자 단체가 모이면 뭐가 되는 거? 사업자 단체가 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사업자 단체가 자, 여기 보니까 금쟁이가 있습니다. 자, 부당공동행위 부당공동행위에 의해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소위 말하는 뭐예요? 소위 말해서 담합하는 거예요. 자, 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 소위 말하는 담합하는 행위다. 자, 그래서 가격을 경쟁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서로 뭡니까? 우리는 이만큼만 받자라 해서 담합하는 행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장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자기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조직에 어떻게 돼요? 조직에 그 회원을 갖다가 가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에 해당되는데, 자, 보면 이게 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서 나오느냐.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만들어요? 단체를 만들죠. 소위 말하는 회원업소. 자, 회원업소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 자기네들끼리 자, 중개보수를 우리는 요만큼만 받아야 된다. 내려서 받으면 안 된다라고 서로 이제 담합하는 거죠. 이런 담합하거나 아니면 자기네 회원업소에 뭡니까? 회원을 갖다가 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위반을 일단은 여기 중개사법과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 그 밑에 보니까 시정조치 할 수 있다 그랬죠. 27조 관련된 부분 시정조치 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그 28조 관련된 부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위반하면 일단 시정조치 과징금을 할 수 있는데, 자, 최근 몇 년 이내? 2년 이내 몇 회 이상? 2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청을 받았다면 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등록이 취소된 상대 등록 취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절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 배웠으니까 일단 자, 등록 취소는 후속 조치 보죠. 등록증을 뭐하라? 반납하라 그랬습니다. 등록증을 반납하라. 자, 등록 취소되면 며칠에 반납하라? 7일 이내.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하라 그랬어요. 자, 이거 만약에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업무정지, 여러분들 교재는 업무정지까지 다 하고 나서 나온 건데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업무정지 처분을 보겠습니다. 업무정지를 보죠. 자, 업무정지는 어디서 하는 거? 등록관청에서 하는 거죠. 업무정지는 몇 월 범위 내에서? 6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자, 하여야 한다 그랬나요? 할 수 있다 그랬나요? 네, 이거는 할 수 있다.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자, 업무정지는 일단은 6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자, 업무정지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먼저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요거는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일단 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분사무소, 자, 여기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가 3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분사무소에서 업무정지 처분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원래는 분사무소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 원래는 어디서 업무정지 받아야 돼요? 예, 주된 사무소 업무정지 받아야죠. 그럼 주된 사무소 업무정지 받으면 문제가 생겨요. 자, 업무정지 행위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런데 주된 사무소 업무정지 받으면서 이쪽의 분사무소까지 모두 어떻게 돼요? 문을
닫아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 업무정 위반 행위를 한 요 분사무소에 대해서만 뭐 할 수 있는 거?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업무정지에 대한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자, 시효라고도 표현합니다. 제척기간은 몇 년이냐면 3년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교재는 지금 254페이지 거기 여러분들 교재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척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자, 254페이지에 업무정지 의의하는 부분에서 보면 세 번째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 첫 번째 설명한 거고, 두 번째가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한 때 일어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3년이 경과한 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업무정지, 이거는 제척기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소멸시효로 해석이 약간 좀 틀린데, 소멸시효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시효제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공소시효 들어보셨어요? 사람 죽이면 몇 년 지나면? 20년? 지금 아직까지 안 없었습니다.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효제도가 지금 20년이나 25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두 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있죠? 그것 때문에 15년에서 20년으로 길어졌습니다. 그랬다가 대구 저기 있죠? 대구 그 뭐 개구리 소년 사건인가 있죠? 그게 또 시효가 끝나면서 또 5년 또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5년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없애려고 좀 아직까지는 안 없었습니다. 자, 그 공소시효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자, 그래서 해석상으로는 시효제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제척기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척기간이라는 해석이 더 낫긴 낫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업무정지 행위를 해놓고 안 들키고 몇 년 지나가면 3년 지나가면 이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안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업무정지와 관련된 시효제도 있다는 거 기억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3년. 요거는 업무정지에만 있습니다. 업무정지에만 있고 다른 자격정지나 등록 취소나 이런 데는 일단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업무정지 사유를 보겠습니다. 자, 고용인을 청했는데 결격 사유 고용인을 청했을 때 자, 물론 2개월 내에 그 사유 해소하면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장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시, 일단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3년간 보관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또 정보망 이용하면서 물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거나 아니면 또 거래 완성 사실을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서 관련해서 입원했을 때,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관련해서 입원했을 때 모두 다 자,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업무정지예요. 자,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안 썼거나 이거 몇 년간 안 보관했을 때 3년간. 자, 확인 설명서 관련, 거래계약서 관련 다 뭐가 된다? 업무정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지도감독상 명령에 지도감독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상대 등록 취소 사유. 상대 등록소는 곧 뭐라 그랬죠? 상대 등록소는 곧 뭐다? 업무정지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2회 이상. 자,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뭐 받고 뭐 행위했죠? 최근 1년에 2회 이상. 자, 2회 이상 뭐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뭐 한 거예요? 다시 과태료 행위를 한 경우를 얘기했죠. 과태료 행위를 한 경우. 자, 최근 1년 이내에 몇 회 이상? 2회 이상 뭐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뭐 한 거예요? 과태료 행위. 여기 밑에는 과태료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한 번이라도 처분받은 경우, 1회 처분받은 경우, 그 다음에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이법 또는 위법의 명령이나 아니면 처분에 위반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전에 배웠던 거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좀 조금이라도 좀 생각을 좀 하고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용인 채용 아니죠? 자, 결격사유자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이거 몇 개월 이내 해소하라 그랬어요? 2개월 이내 해소하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자, 그래서 고용인 결격사유자 채용은 안 된다. 2개월 이내 해소하라. 안 하면 업무정지. 인장 위반. 자, 인장 언제까지 인장 등록 해야 돼요? 업무기 시전까지 해야 한다죠. 자, 그럼 개업공개사 인장 등록 언제 할 수 있다? 인장 등록 언제 할 수 있어요? 업무개 시전까지 하여야 한다죠. 업무개 시전까지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언제 할 수 있다? 등록 신청 시 할 수 있다 그랬죠? 등록 신청 시 할 수 있다. 자,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구분을 좀 정확히 좀 해주시고요. 업무개 시전까지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시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그거 구분해 주시고. 그러면 등록된 인장 반드시 쓰라 그랬죠? 인장이 변경되면 변경 등록하라 그랬죠? 인장이 변경 등록하라. 언제까지요? 변경 등록은 7일이죠. 7일 이내 변경 등록하라. 자, 요거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인장과 관련된 부분 무조건 위반한 업무정지. 자, 이제 전속중개계약체랍니다. 전속중개계약체라면 뭐 하라 그랬어요?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쓰라 그랬죠? 이거 몇 년간 보관? 3년간 보관. 자, 전속중개계약체라면 전속중개계약서 써야 되고요. 요거를 몇 년간 보관한다? 3년간 보관한다. 이거 위반하면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또 정보망 이용면서 의무죠. 정보망 이용할 때 개업 중에서 물건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 완성 사실을 어떻게 하라? 통보하라 그랬어요.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라.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러면 확인 설명서 언제 쓰는 거예요? 중개가 완성되어 뭐 할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 이제 기억을 조금씩 해보고 어차피 중개사법 공부 많이 안 했죠?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아마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 할 거예요. 근데 계속 듣고 계속 또 한 번씩 머리에서 굴려 한번 보세요. 자, 확인 설명서는 언제 작성한다?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뭐 할 때? 작성하는 때. 거래계약 작성하는 때 뭐도 같이? 확인 설명서도 같이 작성하는 거죠. 같이 작성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 쓸 때 어떻게 돼요? 서명 및 날인하죠. 서명 및 날인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보관해, 자, 교부해줘야죠. 누구에게? 쌍방에게 교부하죠. 그리고 보관하죠. 몇 년간? 3년간. 확인 설명서 4번을 몇 년간? 3년간 보관. 이거 모두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관련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 작성하죠. 요거 개업공개 위반하면 업무정지. 필요적 기재사항 써야죠. 필요적 기재사항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서명 및 난인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교부해줘야죠. 쌍방에게. 그리고 보관하죠. 4번 몇 년간? 5년. 자, 확인 설명서 몇 년? 3년. 거래계약서 5년 보관한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3년. 자, 그래서 전설은 3년이라고 했습니다. 전설 3년이고 거래계약서는 5년. 자, 이제 서식과 관련된 부분 무조건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자, 뭐 있었죠? 지금 서식 의무 관련된 거?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서식과 관련된 부분 위반하면 업무정지. 자, 그러면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했을 때. 자, 누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했을 때? 이거 지금 누구 거 하는 중? 업무정지 지금 누가 하는, 누구 거예요? 업무정지 누구 거예요? 개업공개사 거죠. 소속공개사는요? 자격정지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누구 거? 네,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 업무정지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개업공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은 어떻게 된다? 네, 참 답 나오기 힘들죠? 자, 그럼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협회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이죠. 거래정보과하고 협회는 500만 원 과태료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이때는 업무정지. 자, 그럼 이제 상대 등록 취소. 이게 모두 뭐에 해당되는 거? 이게요, 모두 뭐다? 이게 모두 뭐예요? 이게 모두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 자, 이게 지금 뭐죠? 이게 상대 등록 취소죠? 자, 상대 등록 취소 모두가 뭐가 되는 거? 업무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중 업무정지 골라라 그러면 이것도 다 뭘로 골라라? 업무정지를 골라줘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이 저기 모의고사 할 때, 자,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은 거 있죠? 그게 뭐죠? 초과수수. 어디 있어요? 금제이죠? 자, 금제인데, 금제인은 상대 등록 취소죠? 상대 등록 취소인데, 다음 중 업무정지 골라라. 업무정지에 있죠? 자, 그래서 업무정지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이거, 업무정지 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 자꾸 눈에 익혀두시라. 라는 거. 자, 일단, 상대 등록 취소는 곧 뭐다? 업무정지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2회 이상. 그죠? 2회 이상. 뭐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받고 다시 뭐 한 거예요? 과태료 처분행위를 했을 때. 이게 되죠? 자, 절대등록 취소 볼까요? 절대등록 취소에서 자, 연속 처분받고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죠? 자, 절대등록 취소는 최근 몇 년 이내? 최근 몇 년 이내? 1년 이내. 뭐 받고 뭐 해? 업무정지 받고 과태료 있어 없어요? 없죠?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행위죠. 자, 절대등록 취소는 최근 2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뭐 한 거예요? 업무정지. 자, 상대등록 취소는요? 최근 몇 년 이내? 1년 이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행위를 한 경우를 했죠. 자, 이제 업무정지 보죠. 업무정지 최근 몇 년 이내? 1년 이내. 몇 회? 2회. 뭐 받고 뭐 행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받고 다시 뭔 거예요? 과태료. 자, 지금 이거를 문장 그대로 암기하면야 좋겠지만 그렇게 암기했다고 해서 나중에 정확히 또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헷갈려버려요, 나중에. 자, 이거를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자, 구분하는 게 2회가 나온 게 뭐예요? 일단 이게 포인트입니다. 2회가 나온 게 뭐였죠, 지금? 절대등록 취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업무정지죠. 자, 절대등록 취소 업무정지가 2회죠. 자, 이제 문제에서 2회가 나왔는데 업무정지만 쭉 나오면 뭐예요? 절대등록 취소입니다. 2회가 나왔는데 거기에 과태료가 어디라도 하나라도 껴들어갔다면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2회가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죠? 절대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가 있죠? 그러면 2회가 나왔는데 뭐만 쭉 나왔다면? 업무정지만 쭉 나왔다면 뭐가 되는 거? 절대는 업무정지만 쭉 나왔는데 또 업무정지 내리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업무정지만 쭉 나왔다면 절대등록 취소. 2회가 나왔는데 뭐가 하나라도 껴들어가면 과태료가 하나라도 껴들어갔다면 뭐가 된다? 업무정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하고 그러면 3회가 나왔다. 그럼 뭘 기억하면 돼요? 일단 우선 3회가 나왔다. 그러면 상대 기억하면 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이게 다 상대가 아니라 그랬죠? 뭐가 될 수도 있다. 절대가 될 수도 있죠? 절대가 될 수도 있죠. 자, 아까 제가 예를 드는 게 뭐예요? 업무정지, 과태료 먹고 또, 그럼 업무정지 두 번에 업무정지 한 번 이렇게 되죠? 이러면 이거는 분명히 뭐 조건이 돼요? 상대 등록 취소 조건이 분명히 되죠? 그런데도 이거 됐으니까 뭐가 된다? 절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자, 3회 나오면 상대. 자, 다시 한번 구분합니다. 이게 가끔씩 문제 나오는데요.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일단 보죠. 2회가 나왔는데 업무정지만 쫙 나오면 이건 뭐가 되는 거? 절대등록 취소고 2회가 나왔는데 과태료가 하나라도 껴들어갔다면 업무정지. 그러면 이거는 2회 과태료만 쭉 나와도 마찬가지죠. 자, 일단 업무정지고 그 다음에 3회가 나오면 뭐다? 성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 그러면 구분하는 구분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한 번이라도 처음 받았다면 이거는 업무정지고요. 자, 업무지역범위 위반. 이건 누구 거? 부칙 겁니다. 업무지역범위. 자, 부칙개혁공개사가 업무지역을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업무지역을 위반하면. 자, 부칙개혁공개사 업무지역 어디였죠? 사무소, 소재지, 특광도였죠? 자, 원주에 부칙개혁공개사 있다. 그러면 업무지역이 어디예요? 강원도가 되죠. 자, 이 범위를 벗어났었다면 업무정지. 요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업무정지 사유가 있으니까 문제 한번 구분해 보고요. 자, 이제 요게 문제입니다. 위법 또는 위법 명령 처분 위반. 자, 업무정지가 이거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이게 모두 뭐예요? 업무정지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숨겨진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도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해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이나 아니면 처분에 위반한 경우 이렇게 돼요. 자, 이 법 또는 이 법 명령이나 처분 위반. 이거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자, 포괄적 규정이라 그럽니다. 포괄적 규정. 포괄해가지고 업무정지를 하는 거예요. 포괄해서. 자, 이거는, 자, 개업공개서는, 공인 중개사는 뭐뭐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서는 뭐뭐 하면 아니 된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개업공개서는 뭐뭐 하여야 한다. 어떻게 된 거예요? 뭐뭐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자, 뭐뭐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뭐뭐 하면 아니 된다. 이거는요.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개업공개서는 뭐뭐 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죠. 뭐에 해당돼요? 의무죠, 의무. 자, 개업공개서는 뭐뭐 해야 한다. 개업공개서는 반드시 해야 되죠.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서는 뭐뭐 하면 아니 된다. 의무이죠, 이것도. 금지 의무죠. 하지 말아야 될 의무. 자, 이거를 위반하면 저기 절대등록 취소, 상대등록 취소, 여기 업무정지. 또 다음 시간에 배울 뭐 형벌, 과태료 줄줄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개업공개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특별하게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된다라고 규정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없는 것들을 모두 여기다 묶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업무정지 법조문에 없는 업무정지가 많이 있더라. 자, 저번 파트는 제가 딱 하나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번엔 5개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죠. 더 많은데 다 들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거 5개만 한번 들어보죠. 자, 일단 등록증 재교부. 어떤 사유로 인한 기재 사항 변경 사유로 인한 등록증 재교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등록증 재교부 기억하시나요? 2가지가 있었죠?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 이때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못한다 그랬죠? 네, 잊어버렸는데 첨부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등록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교부 신청을 잊어버리고 못 쓰게 됐을 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기재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되면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또 상호가 바뀌었거나 그러면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바뀌어야지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등록증 첨부한다 그랬죠? 첨부해서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그랬죠? 자, 제가 그때 이 얘기했을 거예요. 담당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관계에서 담당 공무원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담당 공무원이 굳이 알 필요 없는 것은 할 수 있다. 잊어버렸습니다. 담당 공무원 알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아니면 상호가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단은 담당 공무원도 알아야지만 되죠. 자, 이때는 뭐다? 하여야 한다 그랬죠. 자, 만약에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아니면 또 상호, 간판이 바뀌었어요. 상호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도
자, 가만히 있고 등록증 재개업 신청 안 하면 이거 걸렸다면 업무정지예요. 위법 또는 위법 명령 위반해서 업무정지. 자, 이건 하야한다 그랬죠? 자, 위반인 시험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또 고용신고. 이거는 고용인 신고. 자, 채용하면 언제까지 신고하라 그랬죠? 채용하면 업무개 시전이라 그랬죠? 채용하면 업무개 시전. 그리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7일이에요? 10일이에요? 발음이 좀 비슷하죠? 제가 지금 10일인지 11일인지 좀 정확히 듣지만 며칠? 10일이죠, 10일. 자, 그래서 채용하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그냥 고용관계 종료되면 10일 이내 신고하라 그랬죠? 요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규정 없어요. 이거 업무정지예요.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전속중개계약을 보죠. 전속중개계약.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거기에 따른 위반 시 처음 받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상대등록 취소 보죠. 상대등록 취소 보니까 여기 전속중개계약 어디 나오죠? 여기.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어떻게 하라?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죠? 또 공개하지 말라 그랬죠? 어떤 경우에? 네,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자, 7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또 비공개 요청했는데도 공개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등록 취소입니다. 또 업무정지도 있죠. 자, 어디 갔냐? 아, 여기 있네요.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전속중개계약서 쓰라 그랬죠. 그리고 그걸 몇 년간 보관? 3년간 보관한다 그랬죠.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요것도 명시되고 저것도 명시돼 있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의무가 있는 게 있었죠. 뭐 있어요? 기억나는 거 한번 보세요. 예, 2주일 이상 뭘 통보하라? 서면으로. 아까 문제 풀었던 거예요. 업무 처리 상황을 어떻게 하라? 통보하라 그랬죠? 통지하라. 문서로다. 2주일 이상. 이거 안 하면 업무정지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는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위반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 외에도 뭡니까? 물건 정보를 공개했다. 물건 정보 공개 사실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라 그랬어요. 자, 그것도 여기다 해당되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위반 시 어떻게 된다 규정 없어요. 그러나 이거 뭐 해당된다? 업무정지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자, 공정중개 보죠. 공정중개. 자, 개업공개사 등은 공정하게 중개주라 그랬죠? 공정중개. 누구 편 들지 말고 공정하게 해라. 요거 위반하면 이거 업무정지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계약금 등 예치. 계약금 등에 대한 예치. 누구 명의로 예치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면 어떤 의무가 발생되는데 네 가지 의무. 이거 저번 주에 배웠나요? 저번 주에 배웠을걸요? 누구 명의로 예치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약정하라 그랬죠? 인출, 동의방법, 실비, 거래 안전에서 약정하고 그 다음에 또 통장 따로 만들어라. 자기 소유의 침과 분리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또 예치금액만큼 보증 설정해서 그 증서사본 교부주라 라는 내용이 있었죠? 자, 그 내용이 누구 명의로 예치했을 때 의무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의무죠? 이걸 이행 안 하면 업무정지예요. 자,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냥 요거만 한번 짚고 일단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숨겨진 업무정지입니다. 숨겨진 업무정지. 여기서 지금 시험 문제 나온 것은 고용신고와 계약금 등이지 이 두 가지는 이미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법 문구상 업무정지라고 명시가 안 돼 있어도 이런 게 업무정지가 되는데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무정지 사유. 지금 다 외우려고 일단 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라 그러는 게 뭘 기억해놓으라 했어요? 절대 등록 취소 기억하라 그랬죠? 절대 등록 취소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항상 여러분들 할 때
형벌과 같이 기억해 놓으세요. 형벌과 같이 있는 것은. 자, 그러면 이제 업무정지 기간 기준을 보죠. 256페이지를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보면 256페이지에 업무정지 기간 기준 있죠? 6개월짜리만 일단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6개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고용인과 관련해서 기준 6개월이고요. 정보망의 거짓 공개하면 기준 6개월이고, 그 다음에 상대 등록 취소 기준 6개월이고, 그 다음에 연속 처분 위반했을 때 기준 6개월, 독점 규제와 관련된 부분, 부당공동행위, 담합행위에서 과징금 받았거나 시정주축 과징금 받았거나 기준 6개월이죠. 6개월짜리가 지금 몇 개 체크했어요? 몇 개? 5개죠,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자, 나머지는 뭐 3개월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독점 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1개월짜리도 있고, 뭐, 그런데, 1개월짜리, 2개월짜리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짜리면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 기간 기준은 위에 제목을 보세요. 업무정지 기준 해놓고 규칙, 별표 2 이래 했죠? 자, 규칙이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규칙이,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이라고 그랬죠. 자, 지금 이게 업무정지 기간 기준은 어디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은 정한다. 시험지에 나왔던 겁니다. 자, 업무정지 기준은 뭘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 자, 그러면 반드시 이 기준대로 처분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기준대로 처분하는 게 아니고요. 위반행위, 동기결과, 회수 참작해서. 자, 요거는 어디 있냐면 2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6개월짜리는 일단 기억해 놓고요. 위반행위, 동기결과, 회수 참작해서 얼마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그랬죠. 6개월, 3개월 이대로 처분하는 게 아니라 위반행위, 동기나 결과, 회수 참작해서 얼마 범위에서? 얼마 범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올리거나 감경 내릴 수 있다. 이때 가중할 때 얼마나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지금 업무정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업무정지까지 정리를 하면 이제 개업등에서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 257페이지를 보세요. 그럼 행정처분 효과에 승계하는 부분 있죠. 자, 지금 행정처분 승계 폐업했다가 폐업 후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는 폐업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뭐를 지위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승계한다 그랬죠. 자,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업중개사는 폐업 전에 개업중개사 지위를 어떻게 한다? 승계한다. 자, 그러면 요거는 왜 만들었냐? 이 규정을 만든 이유부터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자, 폐업하면 등록여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폐업하면 등록여력이 소멸되죠. 자, 폐업하는 순간에 등록여력이 소멸됩니다. 그러면 내가 행정처분 등록 취소라든가 업무정지 행위를 했어요. 위반행위를 했죠. 자, 내가 등록 취소 위반행위를 한 상태에서 폐업합니다. 그러면 그 위반행위는 어떻게 돼요? 폐업하는 순간에 등록여력이 소멸되면서 그 위반행위도 어떻게 돼요? 같이 소멸돼 버리죠. 같이 소멸됐다가 나중에 다시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된다? 새롭게 이제 등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악용해서 어떤 사건들이 많았다. 자, 지금 중개업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중개업을 하다가 등록 취소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들키면 등록 취소되는 순간에 결격사유 몇 년? 등록 취소되면 결격사유 몇 년이라고 했어요? 3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결격 3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걸리기 전에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폐업했다가 자, 일주일 뒤에 다시 등록하면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롭게 등록하는 거죠. 자,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요거를 집어넣습니다. 자, 폐업했다가 다시 재등록한 개업중개사는 폐업 전에 개업중개 지위가 어떻게 된다? 승계된다. 지위가 그대로 붙여지죠. 그러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자, 폐업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폐업 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폐업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요거를 할 수 있다. 행정처분하면 뭐죠? 행정처분하면 뭐예요? 취소,
정지라 그랬죠? 그럼 이거 좀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 적용하죠? 개업중개사 행정처분은 뭐 있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또 업무정지죠? 그래서 폐업 전 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하고자 할 때 이때는 어떻게 한다? 폐업 기간이라든가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하라라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폐업 전 행위에 대해서 폐업 전에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폐업 전 행위에 대해서 밑에다 써있네요. 폐업 전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거. 자, 폐업 전의 행위가 어떤 행위라면 등록 취소 행위라면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과된다면? 예, 3년이 초과된다면. 자, 폐업 전 행위가 업무정지 행위라면, 업무정지 행위라면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과된다면? 예, 1년이 초과된다면 이때는 뭐 안 한다. 자,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 안 하겠다는 얘기. 자, 다시 한번 보죠. 폐업 전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폐업 전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거. 폐업 전의 행위가 무슨 행위라면? 등록 취소 행위라면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과된다면? 3년 초과된다면 안 하겠다. 이유? 결격사유 3년이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결격사 3년인데,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등록 취소 보면 결격 3년에서 예외가 2개 있었죠? 3년 아예 적용되지 않는 건 저기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죠.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하면, 이때 폐업 전 행위로 등록 취소되면 뭐 빼준다? 요거 혹시 기억하세요? 자, 등록 취소 3년인데 폐업 후 재등록 개업공개사가 폐업 전에 행위로 등록 취소되면 이때 뭐를 공지한다 그랬어요? 폐업 기간을 공지한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저희 결격사유부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앞전에서 배웠던 건 종합적으로 지금 다 끌어내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결격사에서 이런 내용. 자,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업공개사가 폐업 전 행위로 등록 취소되면 이때는 그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지한다. 왜? 폐업 기간 동안 뭐 안 했다? 업무 안 했죠. 자, 그러면 폐업 기간 3년 빼보세요. 결격 3년에서 3년 빼면 남는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굳이 등록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한다는 얘기죠. 3년 초과되면. 자, 그 다음에 폐업 전 행위가 무슨 행위라면? 업무 정지행위라면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과된다면? 1년 초과된다. 이건 또 왜 하느냐? 1년이 지나버리면 뭐가 싹 없어져요? 최근 1년 이내가 다 없어지죠. 업무정지는 몇 개월 범위에서 내려요? 6개월이죠.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게 연속 위반 처분된 게 싹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거와 연관돼서 1년 초과되면 안 하겠다. 자, 다시 한번 보죠. 폐업 전 행위가 등록 취소 행위라면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과된다면? 3년 초과되면. 폐업 전 행위가 뭐 어떤 행위라면? 업무정지 행위라면 폐업 기간이 몇 년? 1년이 초과되면 안 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처분한 것에서 승계 있었죠. 처분한 것에 대한 승계가 있습니다. 처분한 것의 승계로서 업무정지, 그 다음에 과태료를 처분한 것은요. 이미 한 겁니다. 이미 한 것은 처분일로부터, 자,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폐업했다가 폐업 후에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어떻게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뭐가 된다? 승계된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처분한 것의 승계로서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처분한 겁니다. 한 거는 언제부터? 처분일로부터요. 처분부터 몇 년간? 1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업공개 승계한다. 이건 또 왜 만들어놨을까요? 만드는 이유는, 자, 이것도 폐업이라는 것에 집중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 교재는 보니까 해석이 조금 잘못됐던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죠. 폐업이라는 것에 한번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업공개 승계한다 그랬죠? 자, 폐업하면 등록 여력이 어떻게 돼요?
소멸되지. 없어지죠. 자, 그러면 이러죠. 앞에 업무정지 2번 받은 게 있습니다. 2015년 5월 1일 날 업무정지 한 번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15년 10월 1일 날 또 업무정지 한 번 받았습니다. 자, 지금 업무정지 2번이나 받았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또 내가 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정지를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일단 최근 1년으로 기준 잡아서 등록이 반드시 취소돼 버리죠. 그래서 2015년 10월 2일 날 뭐 했다? 폐업을 해버린 겁니다. 자, 문 닫는 순간에 앞에 업무정지 받았던 효력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죠? 난 등록 효력이 없어지죠? 등록 효력이 없어지면서 폐업하는 순간에 에어컨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싹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자, 2016년 1월 1일 날 이제 다시 업무정지가 끝나가지고 다시 재등록을 합니다. 다시 등록했죠? 자, 이제 이때는 폐업하는 순간에 다시 등록해버렸으니까 효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말하는 게 3월 1일 날 업무정지 행위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처음 시작이 돼버리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만 받으면 되겠죠. 자,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나온다. 이게 2번이나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만 또 업무정지 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젠 업무정지 안 받고 뭐가 되는 거예요? 등록 취소되니까 잽싸게 폐업을 해보는 거죠. 폐업하는 순간에 요거 없어지고 다시 등록해서 한다면 여기서부터 새롭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것을 악용하니까 아예 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업무정지 처음 받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승계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를 1년간, 요거를 1년간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효력을 살려놓은 거죠. 승계한다는 거 효력을 살려놓은 거죠. 자, 그럼 효력을 살려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요 16년 1월 1일 날 재등록했습니다. 3월 1일 날 업무정지 위반 행위가 있었죠. 효력은 자, 폐업하는 순간에 원래는 효력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죠. 근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앞에 업무정지 2개가 그대로 살아있죠. 그리고 업무정지 행위 위반 행위를 했죠. 얘 어떻게 된다? 예, 등록 취소하는 거죠. 바로 폐업하는 순간에 등록율이 없어진 부분을 살려놓기 위해서 등록 효력이 없어진 부분에서 이 업무정지도 없어지죠. 요걸 살려놓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처분한 것을 쓰기로서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한 거 있죠? 처분은 언제부터?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자, 여기에 처분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거는 폐업일로부터 이렇게 틀려요. 폐업일로부터 좀 틀리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기업 중에 승계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자, 일단 법인에 있어서는 누구한테 승계시켜요? 법인에 있어서는 누구한테? 대표자에게 승계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증 반납이나 그거 부분은 다 봤고요. 자, 좀 쉬었다가 뭐 할 거냐? 261페이지에 공인중개사든 행정처분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